예, 안녕하세요. 문일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 경감승진 강의를 이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시뱅크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수업이 워낙에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제 이 시장을 좀 떠났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여전히 신림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 다른 이제 자격증 시험 유튜브에 경감승진 공부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이제 자꾸 남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경감승진 이 시험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나 유튜브에 올라온 걸 이렇게 짤막하게 봤는데 뭐 그분들을 제가 당연히 욕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할 때랑 전혀 다른 점이 없어졌더라고요. 시대도 변하고 모든 기술 같은 게 이제 발전하다 보면 시험에 대한 접근법이나 스킬도 당연히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럼 내가 일요일 좀 짬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강의, 특히나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생각난 김에 내가 아직 열심히 강의를 할 수 있는 체력이나 열정이 있는 이 시점에서 경감승진 공부를 위한 행정법을 좀 제대로 한번 전달해 드려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먹고 유튜브 채널을 이제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주관식 행정법, 경감승진 이 마크 두 개를 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정말로 합격으로 이어지시는지 그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급장, 경감마크 이 계급장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직장하고 이제 병행을 하실 텐데 저는 신림동에서 변호사 시험이든 행정고시든 노무사 시험이든 항상 제 멘토가 제가 강조하는 그 문구가 뭐냐면 쓸 수 있는 행정법이라는 거예요. 백날 이론 듣고 백날 강의 100강을 들어봐야 못 쓰면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고 공부하셔야 쓰게 되는지 그걸 정말 실속 있게 정말로 알차게 전달해 드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게 제 강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을 경감승진 쓸 수 있는 행정법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봤고 저는 이제 문일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저런 사람도 강의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은 이제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 소개를 처음 이제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사법시험을 합격했고요. 39기 이제 연수원을 수료했고, 연수원에서도 이제 자기 전공을 선택을 해요. 근데 저는 사법시험 2차 공부를 할 때도 사실 행정법 강의를 하면서 이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행정법 과목에 대해서는 거의 뭐 홈런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수원에 들어가서도 공공행정실무하고 행정구제법, 행정법의 영역에서 워낙에 또 자신도 있었고 좋은 학점을 이제 받기 위해서 요 두 가지를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원 수료할 때 각 법원에서 이제 연수를 받는데 전 당연히 이제 서울행정법원에 실무연수를 이제 수료를 했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가 있는 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네오라는 게 앞에 붙었는데 고시뱅크라고 해서 여러분들 경감승진이라든지 경찰승진 전문 학원이 있었죠. 회사가 있었죠. 요 고시뱅크 이제 대표님한테 연락을 받고 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경감승진 시장을 떠나게 됐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뭐였냐면 여기를 이제 떠나면서 변호사 시험에서도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여전히 신림동이라는 이 고시촌이 법 과목에 대해서는 가장 그래도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쌓여진 노하우가 집착돼 있기 때문에 신림동에서 이제 저는 계속 강의를 하는데 변호사 시험 시장에 들어가서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속칭 신림동에서 1타 자리를 꿰찼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감정평가사에서도 행정법이 있어요. 그 감정평가사에서도 신림동에서 당연히 일탈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재 어디서 강의하고 있냐면 한림법학원이라는 학원에서 공인노무사 행정법도 전임을 하고 있고 남우경 아카데미에서 세무사 행정법도 가르치고 있고 메가스터디 노량진에 있는 메가스터디에서도 공무원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몸이 10개라도 도저히 이거는 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나 둘 이렇게 조금 강의를 빼고
지금 현재는 요 강의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감승진 그 강의를 조금 이제 접게 됐던 이유가 워낙에 신림동에서 이제 강의가 많이 들어와서 제 입장에서는 또 몸이 하나니까 조금 집중해야 되는 시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이 경감승진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자랑이지만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그룹 내에서 좀 똘똘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공인노무사 교육과정을 시키는데, 매년 이제 LG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외부 강사를 영입을 안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도 여전히 외부 강사를 영입을 해요. 그럼 이 삼성전자에서 강사, 행정법 강사 영입할 때 그냥 아무나 무슨 인맥으로 뽑지 않겠죠. 그래도 삼성전자라는 그룹 자체가 굉장히 실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법 강사 전부 스크린한 다음에 이제 저를 선택해서 벌써 이 2년이 한 5, 6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현재도 이제 삼성전자에 가서 공인노무사 양성과정에 가서 행정법 이런 모의고사 내주고 강평해주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는 건 요 고시뱅크에서 이제 행정법 전임,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현장 모의고사 같은 게 막 다 진행되는데, 현장 모의고사도 사실 저 있을 때 최초로 시행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답안을 어떤 모습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시뱅크에서 이렇게 답안용 답안지 안에 쓸 내용만 이렇게 추려서 들어간 답안지가 만약에 배포가 되고 있다면, 그것도 제가 경감승진 강의하면서 최초로 이 시장에 도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은 어떤 걸 좀 전달해 드릴 거냐면, 자, 주관식 공부. 일단 주관식 공부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객관식은 여러분들 기본서만 반복해서 읽으셔도 얼마든지 지문을 읽다가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근데 주관식은 여러분들 무조건 쓰는 복습을 하셔야 돼요. 주관식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기본서만 돌려보고 자꾸만 강의만 듣고 백날 시험장 들어가도 못 씁니다. 항상 손에는 펜이 있고 여러분들 노트가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중요하다는 내용,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쓰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써야 되는데 암기하라고 가르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두 문자 따줄 테니까 암기해라. 뭘 이해를 하냐? 암기하면 쓴다. 이건 여러분들 자기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쓰려면 여러분들 답안지가 A4 하나 써내는 시험이라면 얼마든지 암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0페이지 이상을 써내야 되는데 암기해서 쓴다고? 본인도 못 써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냥 왜 복습 안 하냐, 왜 안 해오냐, 두 문자 이거 얘기하면서 자꾸만 쓰라고 하는데, 소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 못합니다. 일단 처음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행정법의 이 논점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면 전혀 암기 안 하고 쓸 수 있는 논점이 분명히 많습니다.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기본서를 스스로 읽어야 돼요. 자꾸만 강의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의 백날 봐봐야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고 안 써보면 그건 여러분들 계속 다큐멘터리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일단 강의를 듣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책을 혼자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길을 터주는 게 강의의 목적이에요.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자, 강의를 들으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곰곰이 혼자 책을 이제 읽습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쓰는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뭘 써보라는 거냐? 여러분들 한번 그 회원가입 하시면 지금 그 경감승진이라든지 이렇게 회원가입 대부분 시작할 땐 다 하시잖아요.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식 주잖아요. 무슨 기본서에 사례집에 기출문제집에 무슨 단문집에. 그거 중에 여러분들 사례집 그거 여러분들 써보시면 돼요. 기본서 쓰실 필요 없어요. 사례집 그냥 써보시면 됩니다. 항상 쓰는 복습을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주관식 행정법을 여러분들이 접근했을 때 1단계, 2단계. 근데 제가 이 짧은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실전용 무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요 1단계, 2단계는 사실 이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 경감승진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운영되는 학원들 하나 종합반 끊으시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은 본인들이 그 강의를 쫓아가시면서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15분이나 20분 정도의 강의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건 어떤 걸로 만날 거냐면,
이해를 일단 시켜드릴 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되고 외우고 오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건 왜 문제가 터지는 건지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를 찍어서 이해시켜드립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사례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건지, 그럼 이 사례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례에서 일단 좋은 점수를 받으셔야 일단 합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승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례를 먼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서 정복을 하신 다음에 약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해요. 근데 무조건 소처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약술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게 포인트가 되니까 그 연결고리를 다 끼워 맞추다 보면 결국 단문 하나가 완성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3월 달부터 외우고 있으면 11월에 생각이 나요? 안 납니다. 이건 여러분들 사례 정복이 끝난 다음에 시험이 1월이니까 한 11월 정도부터 해서 그때부터 사례가 돼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문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단문의 경우에는 분명히 두 문자가 필요해요. 소처럼 무슨 외우는 두 문자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두 문자를 만들어 드립니다. 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2023년 오늘이 구정 다음 날인데 오늘이 1월 25일 같죠? 예, 1월 25일인데 여러분들 내년 시험 1월이라고 만약에 기준을 잡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기 전까지 요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요 내용을 전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엔 뭘 보시냐면,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유튜브 강의를 여러분들 경감승진을 위해서 준비하게 된 이유가 저 역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현지 경위로 지금 경찰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100강의 강의 다 듣고 이제 끝났나 했더니 기출 강의 듣고 끝났나 했더니 예상하고 무슨 단문 듣고 1년 내내 강의만 듣다 끝나요. 저 역시도 고시뱅크에 소속돼 있을 때는 어찌됐든 영리학원이고 저는 거기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제가 커리큘럼을 다 깨트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커리큘럼을 맞춰줬지만 그 강의라면서도 아니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의구심은 사실 계속 많이 들었어요. 아니 하루 종일 6시까지 뭐 8시간 기준으로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지친 상태에서 저녁에 와서 강의 보면 그걸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강의만 다 들어도 1년이 휙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20분, 15분짜리 메인 논점 강의를 화장실 가서도 듣고 무슨 밥 먹으면서도 하나 듣고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훨씬 여러분들 기억력이 머릿속에 아예 팍팍 꽂힐 텐데 어떤 게 과연 효율적인가. 그래서 제가 여전히 신림동에서 강의자 출신 게 아니라 오히려 4, 5년간 계속 강의를 더 이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노하우도 더 많이 생기고 이런 유튜브라든지 전자칠판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것도 많이 집약이 돼 있죠. 그럼 제 강의는 한마디로 특징을 좀 설명시켜 드리면 정말 이해시켜 드려요.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 경감승진 시험으로 합격하신 선배님들이 있으면 혹시나 문일 변호사 아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강의 자체에 대해서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아마 제 강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실 겁니다. 진짜 이해시켜줘요. 그럼 왜 이해가 필요하냐? 진짜 이해가 되면 암기 부담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이해했는데 암기는 별도로 또 해야 된다. 그건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최소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하실 때부터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법 강의를 하는 어떤 강사랑 비교해도 이해시키는 능력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자신하는 부분이니까 그거 이제 한번 믿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경감승진 강의 준비할 때 그냥 기본사 하나 던져주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기서 도대체 뭘 추려서 써야 되지? 거기 있는 걸 다 베끼면 여러분들 30점짜리 하나 쓰는데도 1시간, 2시간 더 걸려요. 그럼 뭘 써야 되는지를 추려줘야 되는데 그걸 추려주진 않아요. 그냥 두 문자만 딸랑쪼고 외우래요. 여러분들 그럼 두 문자 땄는데 그 안에 내용은 배점이 2점인데 10줄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뭘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문자가 자칫 잘못 접근하게 되면 쓸 거는 모르고 두 문자만 머리에 남아요. 실제 시험장에서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논점이 등장했을 때 써야 되는 내용만 시간하고 분량을 전부 체크한 그런 모범 답안을 배포해 드려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쓰시게 될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강의 영상들을 이제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봤어요. 제가 원래 다른 선생님들 강의 자체를 모니터링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경감승진 준비를 내가 좀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몇 개의 강의를 이렇게 봤는데 여전히 지루한 판서, 조명도 흐리고 PPT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시대적으로 지금 모든 강의가 전자칠판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제 저도 보시고 이렇게 배경화면도 보시지만 아주 선명하죠.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보더라도 정말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화면으로 각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루한 판서, 내 판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판서하는 동안 뭐 하고 계세요? 딴 생각 들죠. 집중력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전부 말끔히 정리하기 위해서 전자칠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테마당 강의 시간은 20분을 넘기지 않을 거예요.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하나 짤막짤막의 포인트 여러분들 그것만 전달해서 그 영상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럼 요 20분을 끊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 식사하시다 보면 한 20분 정도 식사를 하시잖아요. 뭐 누구랑 같이 식사하시게 되면 그건 좀 어렵겠지만 혼자 식사하실 때 그리고 수험생은 여러분들 식사도 혼자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혼자 식사하실 때 이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보시고 화장실 가서도 보시고 어디 뭐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해서 이동할 때도 좀 보시고 짬났을 때 좀 보시고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적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많은 논점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이게 OT 강의고 여러분들한테 4월 2일 전까지는 짤막짤막하게 맛배기 영상 그렇다고 해서 그 무슨 난리몰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여기 전자칠판을 이용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제가 빌려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 온 김에 제가 두 개의 그 테마를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생각하지만 막상 듣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거. 두 문자 굳이 여러분들 안 해도 술술 답안이 써져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논점 두 개를 맛보기로 이제 찍어 드릴 건데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뭐 20분 정도의 강의 기준으로 매주 일요일에 3개나 4개 정도를 계속해서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 시작이 4월 2일 날 이제 D-Day로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주시냐면 제가 이제 OT 영상이든 논점 두 개를 이제 올려드릴 거잖아요. 그럼 그 영상을 잘 보셨으면 아이 잘 봤다 좀 응원해주는 메시지도 남기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중에 아 나는 도대체 이 논점이 이해가 안 간다. 야 나는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외워야 될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써야 될지 답이 안 나온다. 저한테 듣고 싶은 강의 논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이 오픈하기 전에 물론 저 나름대로 논점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댓글로 아 이거 듣고 싶습니다. 이거 듣고 싶습니다. 이거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그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논점 그런 것들 또 그 빠른 시간 안에 앞서서 조금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댓글에다가 응원해주는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본인이 듣고 싶은 논점 그것들을 조금 짤막하게 뭐 행정수업법중에 첫 추변이라든지 아니면 뭐 즉시강제라든지 행정조사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 요렇게 이제 논점만 딱 적어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오랜만에 여러분들 제도 입에서 경감승진이라는 이 단어를 한 4, 5년 정도 안 써봤는데 오랜만에 이 경감승진이라는 단어를 써보니까 저도 약간 그 옛 추억도 있지만 아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이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서 또 제 제자들 중에 경감으로 승진하신 분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저는 첫 인사를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올해가 이제 구정 다음 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올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경감승진 합격 그거 하나만 꼭 받으실 수 있게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